반갑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죠. 모든 코딩의 기본이 이 데이터 설계된 데에서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설계를 아시게 되면 이 데이터 관리 쪽은 상당히 쉬워지는 사항들. 근데 데이터 모델링은 분류를 하면요, 기록용 모델링과 분석용 모델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뭐 이게 데이터 설계가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용 모델링은 ERP나 MS 같은 강경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들이죠.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적용 대상으로는 이 기록용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용 대상으로는 ERP나 MS, POP 등의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적용 대상은 기록용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으로 엑셀 쓰듯이 하시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안해서. 그리고 이 기록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중복 관리 혹은 반복에 의한 기록 관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 시절에 이 데이터가 중복 관리가 된다 그러면 진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상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이쪽 고쳐야 하는데 저쪽은 안 고쳐져 있는 이런 이상현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배제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화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을 정교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1정교화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정교화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5정교화까지 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를 하시면 이 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트리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머리글입니다. 모델링에서는 머리글, 필드명, 컬럼명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어트리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릴레이션이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 표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릴레이션. 그리고 다가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가. 멀티 밸류드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는 머리글이죠. 그러니까 셀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즉 복합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복합 속성 같은 경우는 뭐 이름도 복합 속성입니다. 최하고 용서, 이름하고 성이 같이 있는 거죠. 주소도 복합 속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노트 135쪽에 김기창 선생님께서 쓰신 위즈덤 마인드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설계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마치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철학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철학서 같습니다. 잠 안 올 때 읽으시면 숙면을 취합니다. 다가 속성하고 복합 속성, 그 다음에 유사 속성이 있는 반복된 릴레이션, 중첩 릴레이션, 그 다음에 동일 속성, 이 여러 릴레이션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그 책에서 분리를 해요. 하나하나씩 먼저 다가 속성에 대해서 오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속성은 다음에 하고요. 하나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제 생산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가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셀에 한 셀에 원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원데이터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MCT하고 CNC라는 게 있어요. MCT, CNC. 그리고 여기 보시면 MCT하고 CNC가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속속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행씩 이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삽입에 가서 표를 일단 만드세요. 전산에도 이렇게 만드니까요. 네, 그리고 이름을 여기 위에 가시면 표 1로 되어 있는데 생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링 하실 때는 여기 설비명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원셀이에요. 그럼 얘를 밑으로 하나씩 빼줘야 됩니다. 생산 수량도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밑으로 한 행만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셀이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C라고 여기다가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50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지우고요. CNC도 지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널 값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얘도 같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가 속성을 해결했어요. 근데 이 다가 속성이 있을 때는 원셀에 원데이터를 풀어버리면요, 중첩 릴레이, 그러니까 중첩 행이 나오게 돼요. 중첩 릴레이션이라고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중첩 릴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을. 무조건 이건 다가가 나오면요 중첩됩니다. 얘 2개가 중첩이 이제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카납치기에서 썼는데 전사는 카납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첩이 꼭 나온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건 조금 이따 중첩에서 또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 쪽으로 한번 가서 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품질 쪽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 먼저 여기 삽입에 가서 표로 만듭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 자, 이름은 내가 품질로 할게요.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품질로 하시고. 여기 뭐가 있냐. 다가 속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용석 씨하고 김민수 씨가 있는데 최용석 씨가 수분을 했는지 김민수 씨가 수분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속이 어디에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물론 함수적 속성이라는 거는 피키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잡으셔서 한 행을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속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김민수 씨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분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김민수 씨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검사 일자를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이시면 여기도 중첩 릴레이션이 된 거죠. 열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중첩입니다. 하나일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일 때는 어차피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교시켜버리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는 꼭 쓰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가 속성을 해결했어요. 근데 다가 속성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뭐냐면 유사 머리글이거든요. 예, 그 유사 머리글이 또 해결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유사한 속성이 머리글이 반복된 릴레이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다가 속성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사부서 볼게요. 자, 인사부서 보면은 여기 또 범위 잡으시고요. 삽입에 가서 표 인사로 바꿀게요. 자, 우리 인사 바꾸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진급을 언제 했다. 비고를 안에다가 이걸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개덜링이 안 돼요. 이게 다가 속성이죠. 진급 언제 했는지. 그럼 얘는 테이블로 별도로 빠뜨려야 돼요. 예, 테이블로 별도로 빠져야 되는 문제가 보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전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다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진급에 대한 기록은 이 사람들이 의미를 안 갖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이게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테이블을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인사 테이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가 속성이 있다. 이건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부서를 볼게요. 설계 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도면 번호가 있는데 얘가 최초 이만큼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리비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가 속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건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원셀의 원데이터, 다가 속성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력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삽입에 가서 표를 일단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기본이라고 할게요. 도면 기본. 그러니까 도면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얘를 바깥쪽으로 빼세요. 얘가 다가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점을 잡으시면 여기 요 끝에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점을 잡아서 이쪽을 이렇게 미시면 얘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테이블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력 테이블을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가 속성을 해결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요 다가 속성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쓰냐면 도면 번호를 제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가만 붙여놓게 할게요.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얘는 클릭해보면 디자인이 나오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름으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삽입에 가서 얘도 표로 만드셔서요. 도면 확인 누르십니다. 확인 누르고 도면 이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거 하고 같아요? 얘가 얘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얘를 따라가고 또 얘가 얘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예요? 김민수 씨, 그다음 최영석 씨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여기 했던 무트는 거와 똑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네, 김민수, 최영석 씨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얘가 두 개 있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얘는 반복되니까 하나를 그대로 두고 맞죠? 리비전이 지금 1이니까 리비전 1로 쓰면 되겠네요. 아니 도면 번호는 똑같죠. 도면 번호는 똑같고 여기다가 리비전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X에서 그 다음 밑에다가 컨트롤 V 치고요. 그리고 리비전 2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밑에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치가 않죠. 왜냐면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쓰레기 데이터들이죠. 그냥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테이블을 다시 구성하셔요. 이런 것들이 모르고 그냥 드로잉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드로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번호가 여기 있어요. PK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여기 있어요. 근데 수량을 가만히 보니까 50이라고 콤마하고 이렇게 또 짝대기가 또 그려져 있어요. 이쪽은 숫자 1인데 얘는 문자 1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51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계약 수량이 계약 품목이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뒷단에서 우리가 쿼리를 짤 때 짜지를 못해요. 여기도 보세요. 이건 계약 품목이 하나인데 여기서 이만큼 변경됐다는 거죠. 근데 언제 변경됐는지 또 없단 말이에요. 변경된 내용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비고를 안에다가 언제 변경됐다라고 또 쓰는 거예요. 계약 부서 사람들이. 쓰레기 데이터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요. 합산이 안 돼요. 합산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테이블, 기본 테이블 만들고 수량에 대한 변경 테이블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수주업체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가도 변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단가가 이렇게 이거 2개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만 적으면 되는데 2개니까. 이건 칼을 나눠 써야죠. 어떻게 하든지. 합산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널값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널값이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입금 내용이에요. 입금 내용도 언제 입금됐다. 이게 대표적인 다가 속성이죠. 그렇죠. 입금 내용도 테이블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로 만약 기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직하는 거죠. 계속해서 일정규와 복합 속성이 사용된 테이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속성이라는 얘는 머리글 자체가 의미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한 셀만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제가 표로 일단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글 하나씩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 고객명에 보면 이게 왜 복합 속성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복합 속성입니다. 고객명 옆에 보면 주식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도 있어요. 개인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하나에, 그래서 주자라는 걸 써놓은 거죠. 주식회사라는 거죠. 유한회사 있다 유자라고 써놓겠죠. 왜? 이게 업무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가 어느 비율인지 파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고객명 플러스 옆에다가 고객 형태라는 머리글을 별도로 또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소를 보세요. 주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복합 속성이죠. 그래서 시도, 시구, 동읍, 주소 1하고 상세 주소까지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왜 이거를 다 머리글을 다 해가지고 나눠놨느냐? 지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놔야 됩니다. 시도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서는 그래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필요 없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후단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쿼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처음부터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공백을 기준으로 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것도 업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이요. 성명이 있어요. 성명이 보면 성하고 이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복합 속성이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눴을 것이냐.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면 붙여 쓰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김씨 몇 명이고 최씨 몇 명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복합 속성에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성명해가지고 쓰게 되겠죠. 오늘은 복합 속성에 대한 일정교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정교화에서 유사 속성이 반복된 릴레이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례를 좀 많이 들었고요. 유사 속성이 반복된 릴레이션을 정교화하면 중첩 릴레이션이 꼭 생깁니다. 여기 아까 다가 속성이 할 때도 꼭 생긴다 그랬죠. 그 중첩 릴레이션이 생기니까요. 그것도 염두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노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샵이 붙은 거는 이 PQ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머리글 중에 왕입니다. 얘만 알게 되면 다른 건 다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정교화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만히 보면은 상품 번호라는 게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도 반복이 되고 있죠. 3개, 그러니까 주문을 3개뿐이 못 넣는 거죠. 최대가. 4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5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주문 번호를 보더라도 여기 주문 수량이 여기 하나, 둘, 3개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2개만 들어갔기 때문에 넣을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달리 또 말씀드리면 여기 상품 번호 요거 2개 묶어서 이것도 묶은 게 이렇게 계속 3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봤을 때 이 열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걸 유사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자, 생산일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 컨설팅 과정에서 나온 거라서 짧게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위쪽은 보시면 제품이 있어요. 생산량이 있죠. 부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여기 생산이 있죠. 생산량이 있죠. 여기 부산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생산량이 또 있네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일일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용량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케미컬류 사용량, 케미컬류에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 케미컬이라는 게 여기 원료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읽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 데이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재고가 있는데 여기 또 재고 또 있잖아요. 탱크가 1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이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계획 실적 달성률 구분해서도 계획 실적 달성률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것도 반복 속성이 있는 겁니다. 머리글이. 전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품질 또 일도 볼게요. 여기 보시는 이 쓰레기 데이터를 얘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구조화 시켜버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표면흠 공통 여기 표면은 공동 형 분량 마무리 분량이라는 분량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유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과물을 보세요. 분량이라는 결과물을 보니까 얘가 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면적으로 딱 돼 있는 거고 이거 유사 속성이네.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별 못 해내시면 모델링을 못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식 테이블, 그러니까 규격 테이블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품질 2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직결을 해놨는데 다 유사 속성이에요. 머리글이요. 여기 보면 규격 내부 있죠? 드릴 있죠? 동도금.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분량 유형인데 큰 분류가 되겠죠? 대분류.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규격 내부에 되는 중분류, 요거 소분류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요 행에 맞춰가지고 쭉 났다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직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다 품질 3도 볼까요? 품질 3 저번 주에 했던 거 보면 여기 함량 수분이라는 얘가 유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함량 수분이 먼저 검사 항목이라고 하면 되겠고 면적으로 돼 있는 걸 검사 값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여기다 경도 하나 넣어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경도를 넣었어요. 그럼 그 얘기 뭐냐? 여기 최용석이라는 얘가 갑자기 머리에 뿔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최용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꼭 선문나 같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유사속성이라는 거예요. 머리글이요. 머리글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함량 수분에 대한 규격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은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돼? 코딩을 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다 이렇게 관리하고 로 데이터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로 데이터는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관리 잘 하시려는 분은 엑셀을 쓰던 파이썬을 쓰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먼저 머리에 넣지 않으시면 뒷단에서 코딩 잘한다고 엑셀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수 잘 쓴다고 엑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안 쓰더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환경 테이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모델링 과정에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이 있어요. 연이요. 연월이 있는데 중간 처리 내역, 최종 처리 내역이 유사 속성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자가 처리 내역하고 위탁 처리 내역이 유사 속성이에요. 한 방에 묶어야 돼요. 이렇게 매트릭스 양식을 해놓고 여기다 기록 관리하니 데이터가 집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쌍팔년도 방식인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쓰고 얘는 나타내시면 돼요. 제가 저기 엑셀에 양식 관리하는 거 있죠? 피벗 탭으로 당겨와가지고 여기다 연월 딱 찍으면 딱 나오게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입안, 승인까지 나왔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 결제합니까? 오늘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RPA를 이용해서 바로 부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설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파워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데이터 설계입니다. 쓰레기 데이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파워 쿼리 쪽에서 그 열 피벗 해제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교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을 좀 볼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생산 일지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옆에다 쭉 거예요. 이게 가만 이게 유사 속성이에요. 딱 직관으로 느껴. 아,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네. 그렇죠. 날짜라는 걸 묶어서 한열로 놔야 되는데 이게 문제돼.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뭐 생산 수량이죠. 생산 수량을 한열로 놔야 되는데 이게 면적으로 돼 있네. 이게 XY축 바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입니다. 이렇게 쓰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여기 날짜별로 이걸 다 그냥 일자별로 다 만들 이게 다 유사 속성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판매 현황에서 월 단위로 이렇게 찍게 해놨어요. 유사성이죠. 월이죠. 그다음 여기다가 쓰겠죠. 아니면 이게 XY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함수 써가지고 뭐 하겠다.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해. 로 데이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우리 회사의 지점에 따라가지고 월별로 놨어요. 영업 직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피벗 테이블로 나타내는 거지 정보화지 유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계속 키우셔야 돼. 이 유사 속성을 못 가려내시면 다음에 이정규화 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다가 속성, 그 다음에 복합 속성은 한 좌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 좌표를 비교해서 이걸 묶은 추상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셔요. 철학서 같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유사 속성의 사례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품질 집계 현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설계를 할 때, 지금은 배우는 과정은 아니지만 여기 규격 내부라든가 드릴이라든가 동도금 해가지고 이렇게 대분류 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걸 기호화해야 됩니다. 엑셀로 하기 때문에 기호화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테이블로 별도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업체는 PCB 만드는 업체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이걸 분리했죠.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여기 XY축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홈에 가시면 색깔 좀 없앨게요. 채우기 없게끔 하고 여기 무늬도 없게끔 하겠습니다. 줄도.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원셀의 원데이터가 아니죠. 카납치기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기타까지. 자, 그리고 여기 홈에 가시면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셀의 원데이터까지는 다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규격 내부가 밑으로 와야 돼요. 드릴도 밑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맨 끝에 보세요. 찾기 및 선택에 가시면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F5를 누르셔야 돼요. 자판 메뉴 F5. 혹은 이동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옵션이나 이동, 아무거나 가셔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동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 옵션이 나옵니다. 얘는 빈 셀을 넣을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여기가 이제 빈 셀이 여기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꼴을 치시고요. 자, 이꼴을 치시고, 규격 내부의 좌표를 씁니다. C에 12셀이죠? C에 12셀을 여기다 쓰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좌표로 쭉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복사해서요.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간만 붙여놓게 합니다. 이게 다중이라서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기타까지 컨트롤 C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1, 2, 3 컨트롤 V로 해서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식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제 머리글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분량 유형인데 대분류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중분류라고 쓸게요. 이렇게 전산에서는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혹은 별도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통합 과정이니까 통합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분류 사항을 이제 대분류 기호 코드화 해버려요. 중분류도 코드화하고. 그래서 전산에서 들어가는 건 코드가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얘는 코드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범위를 잡으시고 우리는 엑셀에서 쓰는 거니까 전산까지 제가 확산 전개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삽입에 가서 일단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기호 코드라고 할까요? 코드 테이블입니다. 얘가. 됐죠? 그럼 얘가 먼저 있어야지만 분량 집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기준 정보예요. 기준 정보.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제가 G의 원셀에 와서 클릭을 하고 일자는 있죠. 일자라고 쓰겠습니다. 로트 남바라고 쓰죠. 머리글은 다 붙여 쓰거나 언더바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규격 내부 드릴 동도금은 머리글이 돼서는 안 되는 유사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사 속성이라는 거죠. 머리글이. 그래서 얘는 대분류라고 머리글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유사성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규격 내부 드릴 동도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드릴이 결정이 나고 나면 얘네들이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분류가 되겠죠. 유사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여기 널 값이 있는 거고 얘는요. 여기는 하나 났고 여기도 하나 났죠. 동돌기도. 그리고 여기 널 값이고. 이게 검사자들한테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 써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고 부적합 품수량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일자열, 여기는 로또 남바니까 여기 문자열, 여기는 문자열, 여기는 숫자열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먼저 넣어볼게요. 일자가 2015년 맞죠? 01월 그 다음에 02일 날 일자가 됐고요. 로또 넘버는 그 밑에 있는 거 PCB 얘가 로또 넘버죠. 이렇게 쓰고 분류는 여기 보시면 드릴이죠. 드릴. 드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드릴인데 드릴 취급이라는 게 낫겠죠. 그리고 분량이 하나가 난 거네요. 이렇게. 여기는 해결된 거예요. 여기 널 값은 어떻게 돼요? 기록 관리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 관리? 전산에 이런 쓸데없는 게 기록 관리가 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썸을 때리는데 여기 썸을 때려보세요. 썸을 때리는데 이걸 면적으로 다 때려보세요. 이 넓은 거를. 면적을 때려가 밑으로 쫙 들어가겠죠. 엑셀이 열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뭐냐?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컨트롤 C. 그렇죠? 컨트롤 V. 이게 뭐죠? 12개가 공통이죠. 이런 걸 뭔다? 중첩 릴레이션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금이 있네요. W는 도금을. 그 다음에 여기 동돌기라는 게 그리고 하나가 나죠. 이렇게. 그렇죠? 얘를 잡아서 삽입에 가서 표. 그리고 그리고 얘 이름은 품질로 할게요. 품질하고 코드 두 가지로. 이름이 있네요. 검사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 그러면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주면 현장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옆으로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W를 클릭하면 W 사항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찾듯이. 그리고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분류도 규격 내부가 선택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4개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4개만, 5개만 이렇게 골라내듯이. 이중 기호성 검사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럼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찾아보기 가시면 바탕화면에 이게 우리 딜렉토리가 검사 딜렉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일정규와 일단 유사 속성이라는 게 머리글이라고 그랬죠? 어트리뷰트. 됐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외부 데이터 가지고 해서 엑셀에서는 이 상태로 안 돼요. 이중 유효성 검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얘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필터링 걸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옛날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범위에서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파워쿼리로 얘를 바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름이 없으면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클릭하시면 얘가 그대로 이름을 데리고 들어가요. 코드를 가져왔죠. 이거를 조금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유효성 검사를 걸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중 유효성 검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테이블을 나눠줘야 됩니다. 코드를 여기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복제가 나옵니다. 일단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W 코드라고 할게요. W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다른 열 제거가 나오거든요. 여기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하면 중복된 항목 제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코드를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또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드 클릭하시고요. 변환에 가십니다. 먼저 열 추가를 하나 할게요. 열 추가해서 여기 인덱스 열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부터 인덱스 열을 하나 넣고요. 먼저 이 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규격 내부가 항목이니까 머리글이 되게끔 빠지는 거예요. 드릴이 머리글이 되게끔. 이건 열 변환에 가면 여기 피번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중분류하시고 고급 옵션에 가시면 여기 집계 안함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머리글이 되고요. 이 밑으로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중 유효성 검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하나씩 걸어야 되는데 먼저 여기 코드를 거는데요. 규격 내부 코드를 먼저 걸게요. 규격 얘를 세부 코드라고 하나 해서 만들고요. 얘를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를 또 하나 합니다. 자,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게 규격 내부 코드 다 붙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얘만 클릭하시고요. 다른 열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또 클릭하셔가지고요. 넣을 값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규격 내부 코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세부를 또 마우스 클릭해서 복제.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드릴로 할게요. 드릴. 자, 드릴도 클릭하셔서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 그리고 마우스 클릭해서 넣을 값 제거. 여기 마우스 클릭 드롭다운해서 넣을 값도 제거. 그리고 또 한번 드릴 코드가 될 거죠. 드릴 코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 코드에 가서 얘를 다 만드셔야 돼요. 우린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규격 내부 코드하고 드릴 코드 두 개만 할게요. 파일에 가서 여기 닫기 및 다음으로도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표로 해서 모델링에 추가해서 그냥 확인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드릴 코드 해가지고 여기에 쭉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세부 코드. 세부 코드는 마우스 우클릭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 코드. 그 다음에 여기 W 코드까지만 삭제 코드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다 나누는 것보다 여기다가 한 열로 다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드라고 해서 코드라고 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예, 이름은 디자인에 가서 W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규격 내부 코드가 있죠. 얘도 그냥 복사해서 예, 클릭하시고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규격 내부 코드가 있죠. 얘는 삭제. 이제 드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놓으시고요. 예, 클릭하면 드릴 코드가 나올 겁니다. 드릴 코드는 이쪽에 이름이 있으니까 드릴 코드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드릴 코드가 네, 테이블 이름들이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쭉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이제 모두 새로 고치면 원본하고 동기화 해가지고 다시 최신본을 가져와요. 전체적으로 다 고쳐지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가서 이제 넣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A1 셀에서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수시에 가시면 선택해서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름 만들기거든요. 여기가. 네, 이걸 클릭하시면 첫 행을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치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머리글은 띄어쓰시면 안 돼요. 띄어쓰면 앞에다 언더바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 만들기 하시고 여기도 드릴도 첫째 행을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도 다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는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표 설정되어 있는 여기들 클릭하시고요.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목록으로 가서 이꼴 치고 W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요. W 사항들이 쭉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규격 내부 클릭하겠습니다. 여긴 네, 드릴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규격 내부가 클릭되면 여기는 규격 내부에 해당되는 것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도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잡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목록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목록이 문자가 여기고요. 다른 건 다 숫자열입니다. 목록 클릭하시고 자 이꼴 치고 네, 여기다 inDelect라는 함수를 써요. 네, 딜렉트 가로 여시고 앞에 이게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i의 12셀을 이름으로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셀을 대칭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같은 행이나 같은 열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i의 12셀이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름으로 가져와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규격 내부라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아까 자, 그리고 확인해 누르시고 여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퀻미스가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동돌기가 아니라 드리니까 드릴 거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규격 내부가 더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 컨트롤 C에서 네, 맨 밑에다가 한번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기다 컨트롤 V에서 규격 내부인데요. 최용석이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규격 내부인데 최용석이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네, 일단 저장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모두 새로 고치면 이제 얘가 원본하고 이제 동기화를 하고요. 네, 쿼리에서 이제 자동으로 다 바뀌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최용석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반갑습니다. 일정규형에 대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첩 릴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첩 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키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머리글을 우리는 키라고 얘기를 해요.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머리글. 자, 기본 키라는 게 나오는데요. 머리글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에서 PK라고 나타냅니다. 오락에서 하는 PK는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얘기한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PK는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고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정규형의 여러 함수 종속성이라는 사고를 알게 되세요. 그 다음에 외래 키, 폴린 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받아올 때 쓰는 머리글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중첩 릴레이션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테이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행의 중복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첩 릴레이션에 대한 용어의 정의서부터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위에 보시는 김기창 선생님께서 쓰신 여기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노트에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철학서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가 다가 속성을 할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한 셀에 여러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데이터들을 다 나눠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MCT, CNC를 이렇게 한 행씩 나눴고요. 100하고 150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행이 생기면서 여기가 두 열이 이렇게 보시면 행이 중첩이 되죠. 네, 이거를 중첩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똑같은 게 두 개 이상 나올 때를 중첩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의 반복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컬럼 두 개가, 열 두 개가 두 개 이상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왜? 이게 ERP나 MES에 들어가면 쓸데없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일정규화 위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질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량하고 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머리글이죠. 유사 머리글이에요. 그렇죠? 만약 수분이 안에 여기에 경도라는 게 생기게 되면 머리글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이게 최용석이를 이름을 붙여놨는데 갑자기 머리에 뿌리 붙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다 깨집니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일정규화
유래입니다. 유사 속성인데. 그래서 요 두 개가 항목으로 빠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면적으로 돼 있던 게 한 열로 해서 검사값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교화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 속성에 대한 일정교화가 끝났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MC 여기 이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일정교에서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됐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가 속성하고 유사 속성이 머리글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약 부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계약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하살표 찍겠죠? 이게 다가 속성이죠. 무조건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얘는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근데 장담 못합니다. 워낙 복잡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중첩 릴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쓰레기 데이터를 부적합 가공 체크시트, 이 쓰레기 데이터죠. IT에 맞지 않는 데이터요. 이런 거를 누가 저희 컨설팅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바로 엎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 쌍팔년도 방식, 데이터는 이렇게 바로 관리가 안 됩니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타유형이라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면음, 형분량, 자, 표면음, 형분량, 기타 분량이라는 얘가 유사 속성이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내가 클릭을 해서 유사 속성이기 때문에 머리글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널값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테이블하고 규격 테이블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하려고 그러면 무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델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때를 뭘 했느냐, 열 피벗 해제를 했어요. 여기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만 여기는 열이 하나, 두 개가 생깁니다. 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서 여기 표로 만듭니다, 일단. 자, 표로 만들고 얘는 품질로 할게요. 자, 됐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면 여기 범위에서 테이블 혹은 범위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워 쿼리로 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 쿼리 세 가지 꼭 하시라 그랬죠? 뭐 했죠? 열 피벗 해제, 조인, 병합, 추가. 세 가지는 테이블에 대한 가공이기 때문에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왔죠? 예, 그러면 여기 표면 클릭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기타까지 클릭을 하시면 이 열이 다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널이라는 것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열 피벗 해제를 해버리시면 쓸데없는 거 이게요. 이게 뭐 몇십만 행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돈덩어리입니다. 몇백만 행, 뭐 몇천만 행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나와서는 안 돼요. 자, 여기 홈에 가시면 변환에 가시면 열 피벗 해제 클릭 됐죠? 이게 유사 속성을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특성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얘를 검사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관 검사 항목이죠? 아니죠. 검사 부적합품 유형. 네, 여기는 검사값, 개수값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제 개수값이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개수값이 아니라 그냥 정수라고 하죠. 정수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얘가 똑같은 게 PM에 두 번, 요까지가 두 번이 반복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두 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이 반복이 되죠. 그럼 이거 쓸데없는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행으로 해요. 중첩 릴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 밑에 거 볼까요? 그 밑에 거는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세 번이 발생하죠. 여긴 두 번, 이렇게 중첩해서 행이 생기는 거예요. 유사 속성이나 다가 속성이 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자, 이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여기 옆에 기차 자료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자, 이 자료는 제가 드린 자료에 있어요. 네, 제 전체 자료에 있습니다. 부침 유기한 부품과학 부적합 체크시트라고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표. 네, 그리고 제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요. 찾아보세요. 저 블로그에 가면은 그 토탈로 압축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기 중첩된 요 거하고 이쪽을 두 개를 각각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F열하고 얘를 컨트롤 C에서 이쪽에다가 간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됐죠? 예. 삽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몇 번 이렇게 삽입해서 조금만 옆으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얘죠? 이제 컨트롤 C에서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1, 2, 3 간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열을 복사를 안 해가지고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1, 2, 3에서 간만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셀서시에 가서 날짜 형태로, 얘는 시간 형태로. 자,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게, 여기를 제가, 얘가 1번이, 일단 얘를 이렇게 잡아서요. 범위를 잡아서 중첩된 것을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세요. 예, 이렇게 잡으셔서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니, 저기 중복항 제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중복항 제거 클릭하시면 요 열을 중복되는 걸 다 제거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열을. 그래서 오케이 확인 누르시면 이제
고유값이 48개 뭐 제거하고 몇 개 중복대값 44개 제거하고 48개 뿐이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이 확 줄어드는 거죠. 밑에 보세요. 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에 가면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넣고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중복해서 넣냔 말이에요. 이게 중첩 릴레이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테이블이 두 개가 쪼개져 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P키를 만드는 거예요. 인조키라고 합니다. 얘는 보세요. 머리글을 얘하고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번호 혹은 아무거나고 하셔도 돼요. 구분이라고 할까요? 네, 구분. 그래서 여기다가 1번 그냥 1, 2, 3, 4, 5, 6, 7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7 해서 뭐 쓰시면 되지. 이거는 뭐 여기 앞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서 그 쌍팔년도 방식입니다.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게만 하시면 돼요. 그 앞에다가 뭐 쓰고. 네, 국방부 있을 때 재고번호라는 게 13개인데 그게 나라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PT라는 개념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사는요. 그냥 이 의미가 변하고 또 잘못되니까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P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 PT예요. 강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판매번호, 구매번호, 자재번호, 이렇게 뭐 발주번호 이런 거 다 PT입니다. 그래서 얘만 알게 되면 1번만 알게 되면 얘가 다 종속이 되는 거죠. 여기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얘를 PK고 1번이 PK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테이블이나 다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를 1번은 밑에 2번이 나오지가 않아요. 유일해요. 한행을 하나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얘를 내가 컨트롤 C에서 자, 이쪽에도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P키가 아니라 얘도 구분이라고 할게요. 네, 구분. 네, 2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받아온 거예요. 여기서 받아온 겁니다. 여기서 받아온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폴링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P키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네, 당연히 만들어야죠. 삽입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구분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도 당연히 1, 2, 3, 4,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구분,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P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 구분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네요. 얘 1번 받아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얘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번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하고 연결하면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 나와야죠? 보세요. 하나씩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면. 보세요. 여기는 몇 번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3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기록하는 거예요. 3번으로. 그러면 여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3번이라고 다 하나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전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3번까지만 하고요. 3번까지만 하고 싹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까봐 내가 또 막판까지 또 보여줘야 돼요. 더 이상 뭐 많은 거 가져와서 필요가 없잖아요. 막판까지 또 보여요. 전산에는 그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게 뭐죠? 그렇죠. 병합입니다. 그래서 병합 꼭 배우시라는 거예요. 쿼리잖아요. 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는 2번 나왔죠. 폴링키가.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한테 받은 DNA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3개. 여기 3개.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삽입에 가서 일단 표를 만드세요. 클릭하고 얘는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 네, 그리고 여기는 자식이라고 할게요. 됐죠? 예, 그리고 저장 한번 하고 얘를 암은 여기를 하나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여기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부모 가지고 왔어요. 그냥 엑스표 하시고 유지하시고 얘도 클릭해서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부모. 자, 그리고 얘도 클릭하시고 여기도 데이터에 가서 여기 범위에서 네,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이 두 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부모하고 자식을 합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산하는 애들이 맨날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쿼리 짠다. 왜? 테이블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홈에 가시면 쿼리 병합이라고 있죠. 네, 이걸 드롭다운을 누르시면 새 항목으로 병합이 있어요. 쿼리 병합을 누르시면 엎어쓰기가 되고요. 얘는 새 항목으로 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병합이라고 되죠. 그럼 부모를 위에다 두고요. 자식을 밑에다가 두겠습니다. 어느 놈하고 어느 머리글이 얘가 P키죠. 구분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구분 2가 폴링 키죠. 부모한테 받아온 키죠. 그래서 클릭을 통해서 조인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됐죠? 예, 조인을 시킨 다음에 밑에 보세요. 6개의 조인 방법이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풀 조인, 뭐 이너 조인서부터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산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됐으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옆에 여기 병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기면서 쿼리가 생기면서 여기 자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셀렉 프롬입니다. 네, 프롬은 뭐예요? 테이블을 가져온 다음에 머리글 정하는 거죠. 셀렉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해서 여기 사실은 구분 필요 없고요. 구분 2도 필요 없어요. 왜? 구분 2가 얘니까. 그리고 원래 접두사도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세요. 테이블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이 하나가 되잖아요. 여기도 만약 클릭해서 날짜까지 하고 여기도 시간으로 엑셀이 1에서 7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병합 2로 돼 있으니까 파일에 가서 닫김이 다음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여기 표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자, 기존 워크시트 하니까 새 워크시트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표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병합만 보면 되니까요. 그럼 얘가 테이블을, 쿼리를 다 표로 가져와요. 하나씩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병합 테이블이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Ctrl+C. 네, 그리고 여기 기초 자료에 오셔서 여기다가 Ctrl V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여기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 15일 날 얘가 맞죠? 맞죠? 여기 표면은 얘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두 개 생겨서 이렇게 나왔죠? 얘도 두 개가 생겨서 이렇게 나왔죠? 됐죠? 예, 그리고 세 개가 생겨서 여기 세 개가 그대로 나왔죠? 그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떻게 정규화되어 있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ERP 다 관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형이 아닌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NoSQL인데 그게 No가 SQL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not only예요. 꼭 규칙을 따라가지는 않지만이에요. 즉 다시 말씀해서 피키나 폴링키 같은 게 없을 수가 있대요. 테이블 형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규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통계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데이터 다 어디 있습니까?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다 관계형 데이터랑 NoSQL 데이터 다 테이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인하거나 유니온하거나 아니 열피벗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분산 분석을 알고 상관 분석을 알고 회계 분석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설계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1정규형의 오늘 마지막이네요. 먼저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동일 속성이 여러 릴레이션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라는 단어가 머리글을 얘기한다 그랬죠. 어트리뷰트. 또는 릴레이션이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표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가 속성이라는 것은 한 셀에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가 속성이 나오게 되면 꼭 중첩 릴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합 속성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든가 주소같이 이걸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키라는 단어가 나왔죠. 키는 머리글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머리글 중에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 키, P키라고 얘기합니다. 뭐 PK가 아닙니다. 외래 키 해가지고 요 기본 키를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연결할 때 쓰는 거를 이 폴링 키, 부모로부터 받는 머리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속성이, 그러니까 동일 속성이니까 머리글이라는 얘기죠. 여러 릴레이션은 이제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 여러 군에 동일한 속성이 나오는 경우가 1정규형 위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판매 계획입니다. 판매 계획에 보면 여기 일자가 있고요. 제품명이 있고, 계획 수량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직원, 단가,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판매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일자 있죠? 거래 번호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품명 있고요. 판매 수량 있고, 고객명 있고, 직원 있고, 단가하고 금액이 있죠. 생산 데이터도 볼까요? 생산 일자가 있고요. 제품명이 있네요. 생산 수량, 직원명이 있죠.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비교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잘라서 머리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릴레이션들이죠. 그럼 밑에 여기 딱 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산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매객 일자하고요. 판매 일자하고 생산 일자가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동일한 속성입니다. 제품명하고 이쪽 제품명하고 제품명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동일한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 수량은 판매 계획 테이블의 유일한 머리글이죠. 여기뿐이 없어요. 판매 수량은 실적 수량이죠. 여기뿐이 없어요. 생산 수량도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는 반복해서 나오는 머리글은 아니에요. 고객도 보세요. 고객도 보면 여기도 고객이 있지만 여기도 고객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하고 실적에서 얘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원을 보겠습니다. 직원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 직원은 판매 직원이지만 여긴 생산 직원이죠. 틀려도 의미는 없어요. 왜요?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 세 개는 다 반복에 의해서 나오는 속성들이에요.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가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은 의미죠. 제품명이 틀리다고 해서 단가가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테이블이 한 테이블에 몰려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도 단가도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판매 실적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잘 보셔야 될 게 이 데이터는 반복이다 뭐다가 아닙니다. 로 데이터에는 기록되지 않아야 될 파생 데이터예요. 단가하고 수량을 곱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기록용 데이터베이스는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파생 데이터를 기록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파워쿼리나 파워피벗에서 세열 계산이나 측정값에 의해서 만들어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복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산에 가면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중복 데이터를 2열에다 놓고 2열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태양 100% 오렌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도 또 찾아서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하나를 고치게 되면 다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영업직원이지만 여기는 생산직원이란 말이에요. 생산직원이라도 어딘가에는 직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는 릴레이션십에서 가져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제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 테이블, 판매 테이블, 그 다음에 생산 테이블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열을 바깥쪽으로 빼서 한 테이블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거.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제품 코드가 있죠. 제품 코드를 왜 만들었냐면 제품명으로 분리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제품 코드를 앞에다가 놓고 이거를 이 판매 계획의 제품 코드, 판매의 제품 코드, 생산의 제품 코드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엑셀에서 하면 VLOOKUP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테이블을 고객 테이블도 중복이 되니까 바깥쪽으로 제가 내보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 보니까 고객명도 여기 있고요. 제품에 보니까 제품명도 옆에 있지만 단가도 옆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테이블 하나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받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 놓고. 근데 그거를 이런 연결도 안 하고 테이블에다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직원도 마찬가지죠. 직원도 여기에는 영업 직원만 있지만 사실은 경영 지원에 가면 영업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게 있겠죠. 생산, 뭐 관련되는 구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하나면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쓰게 되냔 말이죠. 생산에 가면 생산 직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우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과 공유예요. 이거를 위배하시면 나만의 아트하고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공유된다 그러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공유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같이 회식하고 술 많이 먹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리더들은. 자, 그럼 이렇게 부서서부터 달력도 마찬가지죠. 달력도 공통인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뺀 거예요. 여기에 뭐 생산 일자, 판매 일자, 구매 일자 다 들어가잖아요. 달력은 기본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온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릴레이션십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하는 거죠. 여기 파워 피벗에 가시면,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파일에 가시면 여기 옵션에 갑니다. 옵션에 가시면 여기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컴 추가 기능이 있어요. 있죠? 요걸 누르고 이동을 누르시면 여기에 파워 피벗이 깔려 있어요. 이거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13버전하고 10버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외부에 가서 검색해가지고요. 엑셀 파워 쿼리 혹은 파워 피벗 두 개 각각 검색해서 다운로드, 여기다 설치가 가능해요. 단 엑셀 다 끄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엑셀 다 끄고 그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정확하게 층별해 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그건 어둠의 루트 아니면, 그렇죠. 어둠의 루트 아니면 회사가 깔 때 그걸 못 깔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품 테이블을 이제 클라우드 공간으로 올려볼게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파워 피벗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추가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를 데리고 데이터 모델에 추가가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딩 영역이에요. 그렇죠?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가지고 SQL 서버서부터 가져올 수 있죠. 데이터 서비스도 있네요. 자, 여기서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제품으로 돼 있죠. 자, 요거 됐고. 자, 그럼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제품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넣은 겁니다. 고객도 넣을게요. 클릭하시고 파워 피벗에 가서 그냥 여기 모델에 추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객도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직원도 올릴게요. 여기 클릭하고 네, 모델에 추가. 네, 직원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달력이 없으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얘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판매 계획도 클릭하고 모델에 올렸어요. 자, 그리고 판매 데이터도 클릭하고 모델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데이터도 클릭하고 모델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릴레이션십을 걸어줘야 된다. 너가 받아온 게 이거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폴링키하고 피키하고 폴링키와의 관계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릴레이션십 관계 설정. 그래서 다른 분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표구로 되어 있는 생산으로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산으로. 그러니까 여기 홈에 가시면 다이아그램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작으면 크게 해서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크게 하는 거 있죠. 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때 부모 자식을 확실히 세우라 그랬죠. 이건 제가 파워 피벗에도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기 판매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도 자식이 되겠죠. 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사랑 똑같아요. 요새 오은영 박사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서열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뭐 구타를 해서 서열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때는 구타 당하면서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맞는 게 일상이었고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걔 중에는 정말 그때는 많은 선생님들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죠. 진짜 인간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나쁜 선생님도 너무 많았어요. 구타에 의해서 서열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부모죠. 스스로. 그러니까 공통인 거 이쪽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잡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코드하고 이쪽 제품 코드하고 연결하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단가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품명도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제품명이라고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역정교화라고 얘기를 해요. 중복 데이터를 일부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근데 연결도 없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정교화 위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고치면 얘도 고쳐져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 코드가 이쪽하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 한 번만 제품명을 고치게 되면 제품 코드를 타고 얘도 고쳐지지만 얘도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릴레이션십이 안 걸려 있다. 그런데 제품명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었다. 이게 일정교화 위배라는 거예요. 여기 고치면 여기도 고쳐야 돼요. 여기도 고쳐야 돼요. 됐죠? 제품 코드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얘가 하나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뭐 당연히 가스라이팅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됐죠? 여기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도 여기 고객 코드하고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고객명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유사한 속성이 여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반복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정교화라고 얘기해요. 정교화 시킨 다음에 편의에 의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또 직원 여기 고객 코드를 여기다가 또 여기 연결하면 이쪽에 고객명만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고객명도 여기 있는 걸 불러오고 여기 있는 걸 불러올 수 있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 코드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일자하고 여기 일자, 판매 계획 일자가 있죠. 얘 연결하고요. 이거 직원도 이쪽하고도 연결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객은 이쪽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자를 잡아서 판매 계획 일자하고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를 꽉 잡아서 판매 일자하고 연결해요. 머리글이 이름이 틀리다 그래서 묶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얘가 부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자를 잡아서 생산 일자하고 연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호를 주차를 여기서 필터링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가스라이팅 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 보기에 가시면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고객명이 없단 말이에요. 직원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품명은 반복해서 가져왔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직원명을 넣고 싶다. 이제 여기다 이꼴 치고 related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탭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라는 테이블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뜨는 거예요. 직원의 성명을 가져올 거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느 걸 통해서 가요? 직원 코드를 가져오면서 성명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릴레이션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이름은 성명으로 할게요. 그렇죠? 성명하고 콜론을 꼭 쳐주셔야 돼요. 엑셀은 여기 콜론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직원이 저쪽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 직원을 삭제해서 얘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객명도 가져볼게요. 자, 이꼴 치고, related. 재밌으시죠? 이 데이터는요, 설계서부터 하셔야 돼요. 엑셀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전산을 이해하게 되고 IT를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related. 그리고 고객의 고객명을 여기다 가져오는 거죠. 고객의 고객명.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고객명이 쭉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고객명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이제 고객명 2열하고 2열을 두 개를 지운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전산에서는.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라 그럴 때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냐면 단가를 가져와야 되겠죠. 단가. 자, 이꼴 칩니다. 단가도 제품의 단가가 있죠. 뭘 타고 가져와요? 제품 코드를 타고 가져오는 거죠. related. 됐죠? 제품의 단가.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앞에다가 단가라고 쓸게요. 그리고 콜론 꼭 쳐주시고 엔터. 그럼 단가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단가하고 계획 수량하고 곱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세열 계산입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면. 근데 이거는 파생 데이터라는 거예요. 파생 데이터. 그렇죠. 원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꼴 치고, 디귿자가로 열고, 그 다음에 계획 수량 곱하기, 디귿자가로 열고, 단가. 이게 세열 계산이고, 얘는 판매 계획, 금액. 콜론. 그럼 이렇게 하면 판매 계획 금액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삭제를 한 다음에, 제품 코드까지 삭제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전산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에 가서 얘를 닫게 합니다. 닫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피벗 테이블을 던져놔야지만 거기에 머리글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새로운 시트를 열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또는 다시 한번
여기 밑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원본 혹은 데이터 모델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데이터 모델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예, 기존 새 워크시트에 여기다가 확인 누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값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계획이라는 테이블을 클릭해보면 여기 아까 단가, 고객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X축, Y축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정규형을 끝내면서 이 중첩되어 있는 릴레이 반복 속성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전체 사항을 한번 가야 될 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은 저렇게 다 쪼개져 있고 반복을 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남한테 조종을 당하시는 거예요.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IT를 접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쪼개져 있는 데이터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코드로 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코드가 안 나오겠지만 코드가 들어가게끔 코딩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행을 지우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 설계는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정규화를 완료했고요. 상당히 힘든 게 지금 일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반복을 제거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은 그 일정규화만 하셔도요, 땡큐합니다. 이정규화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이디라고 쓰는 게 거기에 이 식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겠죠, 그거는요. 그래서 식별자라고 하는 건 릴레이션의 표에 한 행을 구별할 수 있는 머리글을 혹은 속성을 식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식별자는 일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행을 구별하지 않는 속성도. 그 다음에 또 후보 식별자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별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복합식별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속성이 PK가 되는 주식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사례를 들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함수 종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정규화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엔터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자라든가 엔터티라든가 혹은 속성, 어트리뷰트라든가 릴레이션 이런 단어는 모델링에서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일반 확장을 하면 표다, 머리글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엔터티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정규화의 전제 조건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정규화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일정규형 상태고요. 복합식별자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식별 머리글이 2개가 혹은 2개 이상이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복합식별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광경 데이터 모델링에 나오는 그 김기창 선생님께서 하셨던 요 정의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속성 중에서 후보 식별자 전체, 그러니까 여기 후보 식별자 전체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복합식별자를 얘기합니다. 2개 이상의 여기 전체에 종속적이지 않은 것을 찾아 기본 엔터티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표에서 제거하고 그 속성의 결정자를 주 식별자로 하는 새로운 상위 엔터티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번호가 있어요. 3개의 항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번호를 우리가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여러 개를 살 수가 있겠죠. 우리 마트에 가시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머리글이다. 그러면 얘는 거의 인조키예요. 별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거래번호 가지고는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제품명 보세요. 제품명이 유일하다라고 된다 그러면 어떠세요? 현진 커피 밀크가 밑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 가지고는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개를 합치면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10217이라는 거래번호 안에 현진 커피 밀크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한 행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합 식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터티를 한 행씩 구별하기 위해서는 복합 식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인조키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놔요. 뭐 판매 번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볼게요. 거래 번호하고 제품명을 묶었을 때 여기에 일반 속성들이, 얘네들이 다 일반 속성들이죠. 다 종속이 돼야 돼요. 판매 일자라는 것은 12개를 파는 거예요. 뭐를 파는 거예요? 이 거래 번호에 이 제품에 대해서 12개를 판 거죠. 이 거래 번호에 이 제품을 이만큼 팔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종속이 되는 거죠. 이 판매 수량이라는 머리글은. 고객명도 보세요. 고객명도 이 거래 번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고객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종속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고객이 거래번호를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 직원이 이 거래번호에 이 제품을 직원이 판 거죠. 단가가 거래번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만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품명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 제품명에 따라 단가가 변하는 거지 거래번호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2개 동시에 따라서 이 거래번호에 이 제품은 얼마 하겠다? 그건 아니죠. 결국은 이 단가는 제품에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2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쫓아내야 돼요. 부모 쪽에다가 던져놔야 됩니다. 자,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간만 붙여놓게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여기 보시면 중복항 제거가 있어요. 이제 중복항 다 제거됐고요. 단가도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중복항이니까. 그럼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 단가는 어떻게 보면 얘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겠죠. 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우리는 전산에 가면 여기를 지워버리고 얘하고 얘가 릴레이션십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워야 되겠죠. 삭제. 이렇게.
그럼 얘도 이름을 볼까요? 디자인의 판매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삽입에 가서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얘는 제품으로 할게요. 제품. 이렇게 해서 제품을 판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가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 파워 피벗에 가서 여기 모델의 추가. 여기 제품 들어왔죠? 또 여기도 클릭하셔서 모델의 추가. 그러면 이제 판매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이아그램 보기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품이 위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지만 편합니다. 제품명하고 여기 제품명하고 연결하면 이제 여기 있는 제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하나만 있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해서 세열 계산으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데이터 보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세열 계산으로 단가를 넣으시면 되죠. 릴레이티드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없어요. 뭐 새로운 거 자꾸 해봤자 자기 거도 아닌데 뭘 새로운 걸 자꾸 합니까? 그냥 내 거라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여기 단가 콜론 누르시고 엔터 치면 이제 반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스타 스키마, 즉 분석용 데이터 설계에서는 중복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기록용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배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배제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닫기 하시면 이제 얘가 두 개가 릴레이션십이 걸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쓸데없는 단가가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제품명이란 테이블은 또 다른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판매 계획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저 우리 생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정보를 어떻게 빼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정규화에서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기존의 일정규화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응용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3정규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서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전에 했던 용어들은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3정규화를 하기 위한 용어들입니다. 비식별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식별자죠. 그러니까 앞에다 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속성, 그러니까 일반 머리글을 비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적 종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Y가 X에 포함이 됩니다. 종속이 된다라고 보고, 또 Z를 Y가 Y에 종속이 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Z는 X에 종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달이 건겨서 추론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할 때 뭐냐면 이 Y입니다. Y가 일반 속성일 때 해당돼요. 여기 Y가 일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3정규화에서 비식별자 속성 간에 발생하는 이행적 종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았고요. 일반 속성 간의 종속관계를 분야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실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이제 엑셀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코드가 있고요.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제조 원가죠. 원가가 공정마다 A라는 제품이 공정마다 다 틀린 거예요. 지금은 용접하고 가공 공정 두 개만 나왔지만 이 안에 뭐 다이 캐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밀링, 사상, 조립 같은 여러 가지 공정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조 원가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서 삽입에 가시면 일단 표로 만듭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자, 이름은 여기 제조 원가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인데 보시면 이제 머리글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는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P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제품 코드를, 이 머리글을 두 개를 묶어버리면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어요. 즉 A라는 제품의 용접은 한행뿐이 안 나와요. A라는 제품의 가공은 한행뿐이 안 나와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복합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모여야지만 P키가 되는 거예요. 한행을 하나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하나의 가공 머리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조 키가 되는 거예요. 원가 번호 1번은 두 개를 기점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한행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원가표라는 얘가 이제 P키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P키가 되고, 그러면 이 원가 번호 1번은 제품 코드를 종속 관계가 있죠? 맞죠? 얘를 종속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은 용접을 또 종속하는 거고 생산 단가를 종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정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 코드 보세요. 삽입에 가서 제가 여기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여긴 이렇게, 이게 컨베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걸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이게 P키라 그러면 제품 코드가 이 P키에 종속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제품명도 종속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제품 코드는 컨테이너를 종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머리글이더라고요. 그죠, 여기요. 근데 얘가 일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잡아서 컨트롤 C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데이터에 가서 여기 중복항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거에 뭐가 되죠? 이런 거에 하나의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삭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삭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품 코드하고 여기 제품 코드를 연계하면 컨베이어인지 호퍼인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얘가 표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삽입에 가서 일단 표로 만들고요. 그럼 얘 이름은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상위 부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라는 게 제3정규형이에요. 일반 속성 간의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면, 종속이 되어 있다면, 이행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행적 속성이라는 게, 보세요. 원가가 자, A가 Y가 되겠죠. 이제, 제품 코드를 종속을 해요. 근데 제품 코드가 제품명을 종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가는 제품명을 종속을 하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행적 속성이 있는데, 일반 속성에서 나타낼 때, 그때는 분해해라라는 게 제3정규형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마치고요. 그리고 제3정규형 하면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밑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면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이 제품 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제조 원가, 생산 단가라는 걸 써요.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용접이니까 얘가 오겠고요. A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여기 두 개가 되겠네요. 여기 1000이 오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은 이렇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X합니다.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얘가 생산이라는 테이블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P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산 번호라는 P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도 네, 그래서 여기도 1, 2, 3 이렇게 해서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P키가 되는 거예요. 왜?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하려고 그러면 얘는 얘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니죠. 날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지만 P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키로서. 그러니까 얘를 하나 만들어서 종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일반 속성에 종속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행적 속성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가공 공정 뭐 코드가 왔다 그러면 코드 옆에 또 공정이 어떤 이름, 그것도 이것도 이행 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 테이블을 분리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으세요. 삽입에 가서 표 확인. 자, 얘 이름은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산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제조 단가 수량 곱해서 제조 원가를 뺀다던가 이런 걸 만들 때는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막 생산 단가 넣어가지고 브이루업 치고 뭐 브이루업에서 서밋패스 함수 써가지고 뻘짓해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을 넣어놨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엑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로. 자,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조 생산 단가 넣을게요. 제조 원가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언어마다 틀려가지고, 자, 이꼴 칩니다. 썸을 칩니다. if 합니다. 썸 if 함수 아시죠? 제 저기, 엑셀 함수 중에 한 두 개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썸 if 함수입니다. 썸을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냐면, 여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죠? 자, 얘는 이름이 제조 원가라는 테이블에 디귿자가로 열고, 원가 번호를 썸을 때리는 겁니다. 원가 번호.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콤마. 네, 여기 썸을 쳤고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어보거든요. 조건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뭐냐면 여기 제품 코드하고, 얘 두 개죠. 이렇게 얘하고 얘.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제조 원가라는 테이블에 디귿자가를 열으시고, 먼저 여기 공정 제품 코드가 오죠. 제품 코드에, 자, 이꼴인데, 원래는 이꼴입니다. 이꼴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요. 콤마로 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원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디귿자가로 여시고 골뱅이 넣으시고 이게 버전이 앞서가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걸 디귿자 갈게 되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걸 또 찾아야 되겠죠. 제조 원가라는 테이블에 디귿자가로 여시고 그다음에 공정 이 열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원래는 이꼴이에요. 이꼴인데 콤마로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 찾는데 뭘 찾느냐? 자, 여기 디귿자가로 여시고 자, 이행 됐죠? 이행에 여기 공정을 찾아야 되겠죠? 공정 그리고 디귿자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오타가 났네요. 왜 그런가 했어요. 제조 원가 여기 디귿자가로 여시고 여기 원가 번호 샵이 붙은 게 아까 제가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쳤네요. 이런 거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2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2번이니까 2번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는 거 나오니까 여기 1번이네요. 그럼 얘 따라가면 되겠네요. 얘가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4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쓰냐? 브이룩업을 때리는 거예요. 브이룩업을 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면 어떤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 가져와라라는 거죠. 콤마. 그리고 네 번째 거를 콤마 아니죠. 자,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느냐? 제조 원가라는 표에서 그렇죠? 원가라는 표에서 몇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와라 라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안 쓸 수가 있냐면 인덱스 매치아 함수 같은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함수를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쁘실까? 어떤 분들은 그걸 내가 기껏 인덱스 매치 함수 배웠는데 당신 머리가 나빠가지고 인덱스 매치 함수도 모르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다 보니까 인덱스 매치 함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렉도 안 걸립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는요, 해보세요. 하다 보면 10년 전에 벌써 컴플레인이 다 들어왔어요. 예, 제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버린 이유가 그거죠. 멈춥니다. 엑셀이 가다 멈춥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 뭐 만행만 넘어가도 멈춰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함수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원가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뭐 수량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여기다 제조 금액 맞죠? 네, 제조 금액 이렇게 해서 쓰는데 자, 이꼴 자, 디귿자가로 여시고 여기는 크라우드 버전은 이행이 꼭 들어가야 돼. 골뱅이가 안 들어가신 거는 관계없지만 수량 네, 됐죠? 제조 원가 네, 그리고 가로 엔터 치시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테이블은 독립성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엑셀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워 BI로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두 개가 똑같은 거라서. 근데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수준을 거기다 맞춰야죠. 그렇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네, 먼저 엑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일에 가셨어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네, 여기 찾아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범위에서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범위에서. 그렇죠? 네, 파워쿼리로 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두 개의 테이블 합쳐서 새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네, 외부 데이터 블록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제조 원가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에 가서 여기 닫기 및 다음으로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결하기만 누를게요. 모델에 추가하고. 자, 확인. 자, 그러면 하나 연결해놨고요. 자, 얘도 여기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범위에서, 테이블에서 범위에서. 네, 그러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생산에다가 제조 원가를 묶어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처리 하라는 얘기죠. 그 생산을 클릭하시고 여기 끝에 보시면 홈에 가시면 여기 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쿼리 병합이라는 게 있죠? 여기. 네, 두 가지를 하셔도 되는데 쿼리 병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셔서 제조 원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제품 코드하고 여기 제품 코드를 클릭하면 하나가 묶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멀티로. 그래서 조인을 하는데 멀티 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때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공정과 공정을 연결하시면 얘하고 얘 두 개가 멀티 조인이 됐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 필요 없고 제조 원가, 생산 단가만 옆에다가 뿌리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여기 양쪽으로 갈라지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뭐 생략하시고 제조 생산 단가만 옆에다 가져오고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뜨죠. 이제 이거 원하시는 거죠. 여기다 수량에다 단가 곱해서 새 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만들어 볼까요? 여기 열 추가해 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열. 네, 그래서 여기 지정열은 열 이름은 생산 금액이라고 할까요? 생산 금액, 생산 단가, 생산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량 곱하기 생산 단가.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확인 누르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ABC 1, 2, 3으로 돼 있어요. 이게 파워 쿼리에서 새 열을 만드시면 열의 데이터의 종류가 결정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꼭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는 10진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 가서 닫기 및 다음으로도 붙여옵니다. 그렇죠? 연결하기만 누를까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로만 가져올까요? 연결하기만 일단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럼 여기에 보면 생산이라는 테이블을 붙여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가서부터 가져왔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오셔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로 얘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표 또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네,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저는 그 밑에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업무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 선택을 누르시면 생산이라는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떨어진 거죠. 됐죠? 예. 제품 코드 일자 공정 됐죠? 얘가 이제 피키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 생산 번호라는 걸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생산 번호는 뭐를 종속을 시킵니까? 생산 일자를 종속시키겠죠. 1번은 역시 제품 코드를 종속시키겠죠. 맞죠? 그리고 생산 번호는 공정을 얘는 종속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생산 일자 제품 코드 공정이 일반 속성이 됐고 얘가 피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 넣으시고 단가, 금액까지 잡아 놓으시면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제품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얘는 제품 코드하고 얘가 엮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테이블이 없는데 그렇게 엮였다라고 하면 제3 정규화 대상입니다. 왜? 테이블이 없으니까. 제품이란 테이블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품이란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제품명이 왔어요. 릴레이티드해서. 그런 거는 3정규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역정교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테이블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제3유형 역정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해드리는 걸 하나 끝냈고요. 제가 저장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파워 BI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면 또 파워 BI가 자, 파워 BI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시면 엑셀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 원가 열기. 네, 그럼 테이블이 2개가 나와요. 네, 머리 띠들고 있는 테이블이 2개가 나오죠. 생산하고 제조 원가. 네, 2개가 나오죠. 사실은 이 제조 원가 테이블도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적용 일자, 그 다음에 종료 일자 집어넣으셔서 이게 이력 테이블이 돼야 됩니다. 제조 원가 테이블이 이력 테이블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여기 최근 테이블만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데이터 변환 들어가고, 네, 그럼 파워 쿼리가 뜹니다. 그러니까 엑셀하고 동일해요. 근데 방식이 동일한 거지 엔진은 틀립니다. 그럼 여기 생산에다가 엎어쓰기 하면 되겠죠. 여기 홈에 가시면, 자, 홈에 가시면 여기 파워 쿼리 병합이라고 있는데, 예, 병합. 네, 이게 조인입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제조 원가. 예, 그리고 코드하고 코드, 제품 코드를 2개를 엮은 거예요. 클릭을 하면 엮인 겁니다. 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공정하고 공정을 클릭하면 멀티로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제조 원가. 자, 클릭해서, 예, 이게 셀렉트 프롬이라고 얘기하셨죠. 원가만, 예, 클릭하면 여기 원가만 가져왔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또 새 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열 추가에 가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이 열 추가가 세열 계산입니다. 파워 피벗에서는. 그래서 파워 피벗으로 한번 얘를 처리해 볼게요. 파일에 가서 닷김이 적용하고, 네, 이제 쿼리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 옆에 보시면 얘가 보고서고요. 이쪽에 보시면 테이블 보기에 갑니다. 네, 그렇죠? 예, 생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새 열을 넣으시면 돼요. 열을 마우스 클릭해서 새 열. 네, 열 이름은 금액, 제조 금액이라고, 생산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꼴 치고, 예, 디귿자가로 여시고, 됐죠? 예, 여기다 생산 수량 곱하기 단가.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열이 생기죠. 세열 계산. 예, 얘는 이제 딱 정해져요. 정수로 정해져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다 열 추가를 할지 세열을 할지는 여러분들 판단이 맡기는데, 원하는 여기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원하는 여기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보고서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피벗 테이블로, 행렬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행렬, 여기가 행렬입니다. 피벗 테이블. X축에 넣으면, 여기 행에다 넣으면 X축. 비교 항목. 값에다 넣으면 비교값. 예, X축, Y축, X축, Y축.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 저는 여기 귀찮아서 요걸로 할게요. 테이블로 할게요. 예. 자, 생산 번호를 잡아서 열어둘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합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여기 요약 하나 마시면 이제 127번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을 잡아서, 제품 코드를 잡아서, 그 다음에 공정을 잡아서, 그 다음에 수량을 잡고, 단가를 잡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로, 예, 만드셨죠. 자, 볼까요? 여기가 맞는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라는 제품이 나왔죠. 가공이고 25개고 2,000원이고, 맞죠? 2번에 A 10개고, 맞네요. 전사는 딱 3개 정도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3정규형까지 하면서, 그걸 가공하는 것까지 한번 해드렸습니다.